자, 이거는 일봉 기준이고요. 앞에서 봤던 건 주봉,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50일 2평이 200일 2평을 상승 돌파했었을 때 경우를 체크를 해보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월요일이 됐네요. 6월 16일 파이어 시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커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나름 잘 해줬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주요 지표로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반년 만에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안에 소비자들이 돈을 쓸 의향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린다는 건 미국의 경제가 최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은 소비자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5.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6%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가 6.6%는 될 것이다 라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였는데, 지금 5.1%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CPI 확인했고 PPI 확인하면서 실제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에 소비자들의 심리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관세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가 되겠죠.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번 FOMC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입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여름 안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 자, 다만 이번 주에는 물론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이슈는 이 여전히 중동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다행히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다시금 반등을 해주기 위해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일단은 일단락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외신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내용을 라이브 업데이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군 2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까지 일단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공격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군 기지도 며칠 안으로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결정적인 대응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조금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중동 전쟁의 전면전으로 퍼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는 것 또한 이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와 함께 핵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하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좀 그런 느낌처럼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공격할 거고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 기지 또한 파괴시킬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이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란의 수프림 리더, 이 메인 지도자급의 리더들을 죽이는 거는 안 된다. 이스라엘한테 너투킬 죽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중동 안에서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금값 그리고 WTI 등 원유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WTI가 1% 넘게 반등을 하면서 지난 4월 이후 보였던 하락부를 그대로 상승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쭉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2달 정도 좀 쉬어갔었죠. 다만 이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금값 같은 경우도 0.4% 올랐습니다. 3,468달러 선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안에서 금 선물은 마감이 됐었어요. 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원유 가격 움직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나름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서 출발을 했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잘 타결되고 미국 CPI, PPI 예상치 하회 그러면서 10만 7천 달러를 돌파를 해주는 듯 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었는데 목요일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가격은 10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보복이 결론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이상에서 가격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중동 리스크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이 옆에 미국 증시의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중동 리스크가 나왔을 때 미증시가 이렇게 눈에 띄는 조정을 늘 거쳤었습니다. 다만 그 조정 지나고 보면은 기회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정 이후 다시 그대로 조정을 토해내면서 반등, 조정 이후 오르고 조정 이후 오르고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중동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기회다라고 말이죠. 때문에 비트코인도 가격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지는 않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상승 쐐기 패턴형으로 놓고 보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트레이더인 앨런 타티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 확장형 쐐기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 패턴은 몇 주간 형성이 되어져 왔고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주봉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의 모습인데요. 2023년부터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큰 상승 이후 가격 조정, 또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지금 그 상승 구간에 들어있고 조정이 나오기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2만 8천에서 17만 달러이기 때문에 17만 달러를 찍고 또 12만 달러까지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이 앨런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일봉 기준이고요. 앞에서 봤던 건 주봉,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50일 2평이 200일 2평을 상승 돌파했었을 때
경우를 체크를 해보면 지난 2023년 5월에는 비트코인이 50% 올랐고요. 그리고 2023년 연말부터 24년 초까지는 비트코인이 무려 125%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 뒤로 이번 25년 초에도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직후에 바로 70% 가까운 반등을 보였는데 아주 단순한 예로 지난 2년 동안 보였었던 골든크로스 이후 최소의 상승과 최대 폭의 상승을 그대로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적게 올랐었던 게 5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50% 추가적으로 오른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얼마까지 갈까요? 15만 2천 달러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게 125%였죠. 지금 구간에서 적용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려 22만 9천 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과 함께 적어도 15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레이더 빅 마이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월까지 27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아주 과감하게 트위터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차트 분석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 온체인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리테스트, 다시 한번 좀 시험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비트코인 투자 지수입니다. 투심 지수인데요. 지금은 중립 미만은 46%대를 지나가고 있죠. 6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80%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인 악셀 애들러 주니어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까지 주말 사이 반등해주긴 했지만 이 미결제 약정이나 순 매수량이 가격 반등을 못 따라오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새로운 매수세가 시장 안에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투심 자체가 60% 이상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투심이 그렇지가 않아요. 투심이 위축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히려 10만 2천 달러까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 해당 부근에서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보수적인 관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이렇게 신중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가격 지지선이 무너지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하락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상승 랠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분에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5천 달러의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에 대한 암시글을 남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표를 공유하고 나서 다음 날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오늘 개장하게 되는 미국 시간 안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담아낼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트레이더들이 변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 증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2100달러까지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 떨어지면 이것은 매수의 적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에도 함께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전문가들의 차트 분석과 함께 실제 파이어 차트에서는 해당 종목들의 가격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63%를 현재 시각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63점 초반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난주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파이어 차트를 한눈에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숏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4일 추세 기간으로 이 시장 안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지표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가격 약세에 대해서
통해서 현재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동성 여러분들도 대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롱과 숏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오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롱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이 파이어 라인 위에 가격 캔들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트렌드 라인을 켜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장기 추세로는 여전히 하락에 대한 채널이 그려져 있지만 단기 채널에서는 상승 채널이 나옴과 함께 이 안에서의 가격 횡보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 단기의 상승 구간인 10만 6천 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같이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 구간인 10만 6,400달러 선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점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변동성을 보였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오전 기준으로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떠졌고요. 파이어라인 위로 캔들이 일단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하게 장기는 살짝의 하향 추세가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의 저항을 현재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장기적인 저항 구간인 2,595달러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추세 전환과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원의 표결도 있습니다. 시장 안의 변동성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에 저희 파이어 차트와 시황 내용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파이어 차트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문의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해 주셔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